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이승주TV의 사당동 공인중개사 이승주입니다. 제가 네이버로 유료 상담을 굉장히 많이 하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많은 고객님들을 상담을 하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면 가장 먼저 주안을 두시는 게 뭐죠? 보증금을 지키는 거예요. 이 전월세 계약 기준으로 보증금을 지키는 건데요. 항상 어떤 기준으로 지키냐라고 했을 때 이 권리의 안정성, 그리고 가액 대비 비율 이런 것들도 보지만 최악의 경우에 경매에 넘어갔을 경우에 얼만큼 내 돈을 지킬 수 있느냐를 가지고 우리가 안정성을 구체적으로 판단을 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경매에 넘어갔을 때 경매가 되면 배당의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어떤 돈부터 먼저 순서대로 주는지 이거에 대해서 파헤쳐보고 여러분들께 쉽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항상 영순위라고 표현하죠. 이제 1순위가 아니라 영순위. 실제로 이 영순위는요, 1순위 순위보다 제일 먼저 준다라는 의미로 영순위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실제로 이 경매할 때도 영순위라는 표현을 씁니다. 먼저 영순위부터 설명을 조금 드리면요, 영순위는 경매 비용, 경매를 함에 있어서 소요되는 비용을 영순위로 먼저 감합니다. 그런 다음 1순위, 이 경매를 함에 있어서 집을 보존하고 또 관리를 했을 거잖아요. 그거에 따르는 필요비, 유익비, 이 집에 관련된 지출된 금액을 1순위로 배당을 합니다. 그 다음에 실질적인 2순위를 최우선 변제권이라고 하죠. 소액보증금이라고도 하는데요. 법률상으로는 이제 소액보증금이라고도 하고, 일부 교수님들께서는 최우선 변제권이라는 단어를 쓰시기도 해요. 왜냐하면 우선 변제권이라는 단어와 차이점을 두기 위해서 이렇게 쓰는데요. 실질적으로 법률상으로는 우선 변제권이라는 단어는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대항력을 취득한 세입자들에게 우선 변제권을 준다라는 의미를 쓰고요. 최우선으로 먼저 준다, 그럴 때는 소액보증금 우선변제권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제 그 부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요. 실질적인 2순위가 최우선 변제권하고요, 임금 채권을 줍니다. 자, 이 부분은 조금 상세하게 뒷부분에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 세 번째가 당해세인데요. 이 당해세 부분에 관련돼서는 개정된 법령이 있어요. 그래서 개정된 법령을 바탕으로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이 네 번째 4순위가 우선변제권이에요. 우선변제권이라 하면 최우선 변제 요건을 해당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 지역별로 소액보증금이라고 칭하는 그런 지역별 금액이 있죠. 그러면 그분들은 최우선적으로 일부 금액을 먼저 줘야 된다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 말고, 그분들이 최우선 변제금을 받고 나서 그 남은 돈들, 아예 최우선 변제, 소액보증금에 해당이 안 되시는 분들, 일반적인 전세금을 많이 넣으신 분들 있죠. 이런 분들에 한해서 그분들의 보증금을 주는 우선 변제권, 그 우선 변제권이 그 다음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강조할 때 이 보증금은 세금보다 나중에 변제를 받게 되기 때문에 세금을 완납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들도 다 이런 이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5순위가요, 기타 채권입니다. 이제 개인적인 채권이에요.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라고 하는, 옛날 말로 등기부 등본이라고 하는, 거기에 찍히지 않는 개인적인 채권, 제일 마지막에 배당을 해준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원래 보증금이 채권인데 이 채권을 너무 보호받기가 힘드니까 맨 마지막 순서니까 이 채권을 물권처럼 힘을 부여해주고 순서를 높게 해주기 위해서 전입신고라는 효력을 발생시키고 또 확정일자를 받음으로써 이 보증금을 다른 사람에게도 주장할 수 있는, 대항할 수 있는 힘을 준다 해서 대항력을 준다라고, 이런 힘을 주는 것이 주택임대차 보호법 상해,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이제 전입신고 대신에 사업자 등록으로 가름을 하겠죠. 이렇게 해서 보호법이 생긴 겁니다. 이렇게까지 설명을 1차적으로 드리고요. 자, 이제 세부적으로 한번 볼게요. 먼저 실질적인 영순위라고 하고, 이제 1순위라고 해도 됩니다. 이제 순서를 1번으로 표현하고 순위로는 영순위라고 표현도 하는데요. 그때 경매비용이라고 설명을 드렸죠. 경매비용에서는 말 그대로 경매를 진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비용들을 제일 먼저 공제를 합니다. 그 다음 2번, 제가 말씀드린 필요비, 유익비, 건물을 보존 관리하는 데 있어서 쓴 필요비와 유익비 관련된 부분을 그 다음에 공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경매 목적의 물건에 사용된 필요비, 유익비를 공제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순서가 세부적으로 조금 구분이 되어야 할 것이고, 이제 그 부분을 좀 상세하게 설명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3번, 아까 제가 최우선 변제권이라고 말씀드린 소액보증금 임차인들, 자, 이분들은 서울을 예를 들면 2023년에 1억 6,500만원 이내에 보증금을 넣으신 분들, 소액 임차인이라고 구분을 짓는 분들은 최대 5,500만원까지 제일 먼저 변제를 해준다라고 해서 최우선 변제권이라고 알고 계실 겁니다. 집값이 해마다 올라가니까 이제 최우선 변제금에 관한 금액들을 매년 상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올해 서울 기준에서는 최우선 변제금을 5,500만원까지 제일 먼저 준다라는 걸 알고 계실 거예요. 주택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에 최우선 변제금을 먼저 지급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앞에 근저당이나 다른 선순위에 물건들이 있어도
주더라도 이 순서들을 제끼고 소위 제일 먼저 주는 게 최우선 변제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최우선으로 준다고 하겠죠. 자, 그 다음에 이 부분 중 일정액을 최대 5,500만 원까지 서울 기준으로 준다고 치면,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임금 채권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임금 채권의 기준은 제가 정확히 외우지 못해서 한번 보고 말씀드릴게요.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 임금 채권이라고 해서, 자, 3개월치 임금하고요 3년치 퇴직금이 있습니다. 퇴직금은요 고용노동부나 근로복지공단에서 부과한 그 기준에 따라서 이 금액을 선순위 임금 채권으로 봅니다. 대부분 이 부분을 모르시는 부분이 많을 텐데요. 이제 근로임금 채권도 이렇게 최우선 변제금이랑 동일한 순서로 제일 먼저 배당을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이 많이 최근에 화두가 되고 있는 이 세금입니다. 그래서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을 원희룡 국토부 장관께서 신설해서 이제 열람할 수 있는 권한도 임대차 계약을 맺은 임차인에게 부여를 했죠. 그런 의미도 있고요. 제가 오늘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이 당해세라는 부분이 최우선 변제금보다 이제 나중에 배당을 하지만,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최우선 변제금을 가지고만 거주하는 분들이 있지 않잖아요. 실제로 전세 사시는 분들은 서울에 1억 6,500이면 원룸 전세도 안 되는 금액을 사시는 분들보다는 그 이상으로 전세금을 내고 사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럼 이분들은 세금보다 나중에 배당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잖아요. 먼저 전입을 했더라도 이 세금이 우선이니까, 그래서 항상 세금이 먼저 따라붙는다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이 부분에서 2023년 4월 1일부터 이제 개정된 법령이 있어요.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리면, 자, 제가 이렇게 참고사항으로 개정한 표를 하나 올려드릴 건데요. 신설되고 개정된 내용들이 이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핵심은요, 당해세 적용 예외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부분을 이제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되는데, 읽어드리면, 확정일자보다 법정 기일이 늦은 당해세 매분 한도만큼은 주택 임차 보증금이 우선 변제한다. 그래서 우선 변제만 양보하는 것이며 임대인의 세금 체납액 소멸은 아니다 라고 하는데, 자, 이 수정 이유가 임차인의 주택 임차 보증금 보호를 강화하기 위함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요,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먼저 했어요.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세금 체납이 된 겁니다. 근데 기존에는, 법이 바뀌기 전에는 세금 체납이 이 보증금, 전입신고를 한 보증금 확정일자를 받은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보다도 세금이 나중에 체납이 됐어도 이 세금 순위가 아까 처음에 설명드린 먼저 배당을 해요. 그러니까 되게 임차인 입장에서는 불리하잖아요. 근데 이제는 세금 체납액 기준이 확정일자보다 늦은 체납이라면, 그런 기준에 한해서는 이 확정일자를 먼저 받은 대항력 있는 임차인보다 나중에 배당을 하도록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한마디로 기존에는 세금이 항상 어떤 금액이든 무조건 먼저였는데, 이제는 확정일자를 먼저 받은 세입자보다 그 뒤에 따르는 세금 체납은 고스란히 이 대항력을 가진 임차인보다 늦게 세금을 배당한다. 그러니까 순위가, 임차인의 대항력 순위가 보존이 될 수 있게끔 만들어준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수정 이유를 말씀드린 것처럼 임차인의 주택 임차 보증금 보호 강화라는 게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먼저 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이라는 그 강력함 때문에 먼저 항상 순위를 제끼고 올라와서 먼저 배당을 해줬는데, 이제는 먼저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그 뒤에 세금 체납이 있었다면 그 세금 체납은 먼저 보증금을 보호해주고 보증금 다 주고 나서 세금 배당을 해라 라는 의미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대두가 되는 거고, 세금 체납액이 굉장히 많은지 적은지, 그리고 세금을 많이 체납해서 혹시 압류가 걸린 이력들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신에 여기서 꼭 알아두셔야 될 부분은 무조건이 아니라 전입신고 후에 발생한 세금 체납에 한해서만 적용을 합니다. 그 외에는 세금이 먼저 순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4번 당해세까지 설명을 드렸어요. 이제 5번은요, 최초에 설명드린 0번부터 5번은 그냥 포괄적인 거고, 이 5번부터는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서 쪼개서 나누는 건데요. 우선 변제권이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우선 변제권을 갖는, 그러니까 최우선 변제권이랑 다른 겁니다. 다시, 최우선 변제금은 1억 6,500만 원 서울 기준으로, 지금 2023년 기준으로 그 보증금 안에 든 분들은 최우선으로 주는 것이 최우선 변제금 저 위에 있는 순이고요. 그 다음에 우선 변제권은 전입신고랑 확정일자를 갖춘 일반 전세보증금을 내신, 혹은 고액의 보증금을 내신 일반 세입자분들이 다른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변제해주는 게 우선 변제권이에요. 앞선 권리보다 먼저 주는 최우선 변제권이 아니라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순위를 보존해주고 지켜주는 우선 변제해준다라고 해서 우선 변제권이라는 거 설명 자세히 드리고요. 이 우선 변제권은 예를 들면 근저당이 있었으면 근저당도 우선 변제권이라고 해당을 합니다. 그래서 근저당이랑 임차권이라고 하는 이 임차 보증금, 대항력을 갖춘 임차 보증금이 동순이에요. 동순이라고 하는 게 같은 순인데 날짜가 근저당이 빠르면 근저당을 먼저 주는 겁니다. 이럴 때는 뭐 전입신고를 먼저 하고 확정일자를 먼저 받은 세입자가 먼저 대항력이 있으면
그 근저당은 그 후순위로 잡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같은 순번, 그러니까 같은 레벨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 안에서 날짜에 따라서 어떤 게 먼저이냐에 따라서 구분을 할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5번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6번부터는 이제 채권에 한해서 처음에 설명 간단히 드렸던 기타 채권이라고 했던 이 채권을 세부적으로 나눠볼 건데요. 이제 6번이 일반 임금 채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최우선 변제권이랑 동순위로 주는 게 근로기준법에 의한 임금 채권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근로기준법 외에 일반 임금 채권은 최우선 변제를 해주는 임금 채권 외에 채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주택임대차 보호법 상에 최우선 변제금과 우선 변제금이 있죠. 자, 그것처럼 임금 채권도 최우선 변제해주는 임금 채권이 있고 일반 임금 채권이 있는 겁니다. 동일하게 보시면 돼요. 이제 보증금이 앞서니까 우선 변제권 다음에 이제 일반 임금 채권으로 채권이니까 내려가는 거죠. 그 다음 7번이 이제 조세 채권인데요. 아까 당해세라고 하는 국세 지방세 외에 분류되는 세금들 있죠. 이 세금들을 그 외의 채권으로 해서 우선 변제보다 후순위 되는 채권이라고 봅니다. 조세 채권이 그 다음 순서로 보면 되고요. 그 다음 순서는 공과금입니다. 경매되는 집에 공과금이 밀렸을 거 아니에요. 자, 이 공과금은 그 다음 순서로 준다라고 해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금액이 크거나 되게 중요하거나 사람들이 강조하는 부분들은 저 위 순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밑에 쪽은 그냥 채권, 개인적으로 금전 관계인데 그렇게 크지 않거나 혹은 일반적인 채권 관계 있죠. 그 순서들은 저 밑에 내려간다고 보시면 돼요. 결과적으로 보증금도 전입신고나 확정일자를 안 하면 일개 채권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저 밑으로 내려가서 앞서 배당을 다 하고 나서 전입신고를 안 한 사람들은 맨 마지막에 남는 자투리 돈 배당 다 하고 남는 돈으로 배당을 해주기 때문에 거의 못 받아갈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그래서 전입신고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특히 우선 변제권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확정일자까지 받아야 되기 때문에 확정일자도 항상 받으시라고 하는 거고요. 근데 최근에는 임대차 신고 때문에 임대차 신고를 하게 되면 확정일자를 자동으로 부여하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지만 전입신고의 중요성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이제 마저 이어서 이제 공과금은요,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이런 부분들도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 일반 채권은 정말로 개인 채무 있죠. 개인 채무인데 일반 채권들은 제일 마지막에 배당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좀 씁쓸한 얘기지만 다른 사업을 하는 게 있잖아요. 그 사업체에서 법인이 갑자기 이제 폐업을 하는 거예요. 망해서. 근데 우리가 앞선 근저당이 쭉 있었고 이제 다른 임금 채권들도 쭉 있었겠죠. 근데 우리는 일반 거래처 매출 채권이잖아요. 우리 매출 채권은 제일 9번. 여기 아까 말씀드린 일반 채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1,몇백만 원이 외상 채권이 있었는데요. 배당을 다 주고 나서 마지막에 가져가려고 하다 보니까 아직도 금액이 기억나요. 7만 원 배당 받았습니다. 1,몇백만 원을 뜯기고 7만 원 받았는데요. 이제 주택의 경우로 이건 부동산에 한정돼서 얘기하니까 우리 임차인분들께서는 이렇게 전입신고나 확정일자를 잘 받으시고 또 가능하다면 보증보험도 해놓으신다면 안전장치를 두루두루 해둘 수 있다는 얘기를 강조드리고 싶었습니다. 경매가 되면 이 순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굉장히 많이 질문하시고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할 수가 없었겠죠, 평소에. 그래서 이 영상 하나로 종결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 영상을 찍고 편집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릴 거고 또 이 영상을 공부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어렵겠지만요. 제가 말이 좀 빠르다면 속도를 배속을 좀 늦게 하셔서 천천히 보시고요. 2번, 3번 보시고 모르시는 분들께는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서 널리 많은 분들이 좋은 지식과 정보를 두루 갖추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오늘 영상도 길지만 자세하게 제가 최대한 열심히 설명드렸고요. 도움 많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좋은 지식 정보 갖고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